안녕하십니까. 디모아 DT팀의 김민수입니다. 크리오 9.0 라이브 이벤트의 적층 가공 및 절삭 가공 관련 기능 업데이트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적층 가공 분야입니다. 적층 가공의 가장 먼저 확률 격자 기능 개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격자 형상의 생성 에러가 없는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 생성 알고리즘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격자 전체 형상 표현을 사용할 때 복잡한 격자 생성의 성공률을 높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질량을 최소화하면서 지정한 서피스 표면에 대해 확률 격자 생성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3D 프린팅의 활용성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버전과 같이 더 이상 이제 바디를 선택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식 기반 격자 생성에서 이제 격자 벽을 오프셋하고 오프셋 값을 변경하도록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제 필요에 따라서 격자 생성 공간을 분리하거나 닫아야 하는 영역에서 격자 벽 오프셋 값을 조절해서 원하는 격자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3D 프린트 리스트의 동적 지원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TC에서 프린터 목록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설치된 이제 3D 프린터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를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새 프린터를 추가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릴리즈가 출시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데모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확률 격자의 정확한 형상 표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복잡한 형상이 되는데 이전 버전까지는 대부분의 경우 솔리드 쉘에 이제 작은 빔을 생성할 경우에 그 단계에서 이제 격자 피처가 이제 실패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크리오 9.0에서는 내부 알고리즘의 이제 개선으로 사용자가 별도의 설정이나 이제 개입 없이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하게 되고요. 형상을 전체 형상으로 만들게 되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우선은 이 형상을 포함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형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제가 단순화를 이용해서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과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전 버전에서는 이와 같은 형상이 이제 생성하면 실패를 했었거든요. 근데 크리오 9.0부터는 내부 알고리즘 개선으로 별도의 옵션 설정 없이 이와 같이 깔끔하게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퀼트 표면 서피스에 이제 확률 격자를 적용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버전의 이제 업데이트로 이제 개별 서피스 혹은 퀼트를 선택해서 격자를 생성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격자를 선택을 하고 확률 격자를 선택하고 경계 서피스를 선택을 하면은 요거는 이전 버전에서도 다 지원이 되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버전과 동일하게 격자를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긴 했지만 이와 같이 이제 형상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열린 서피스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자동으로 생성되는 기능은 없었는데 크리오 9.0으로 넘어오면서 이와 같이 서피스 동일하게 선택하고 그다음에 셀 유형에서 확률 격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열린 영역 패치라는 기능이 이제 새로 추가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선택하고 형상을 이제 생성하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는 서피스의 원형이라든지 혹은 계단형 혹은 사각형에 열려져 있는 부분이 자동으로 이와 같이 닫혀져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체크박스 기능을 이용해서 이전 버전과 이제 간단하게 비교를 해서 보자면은, 자,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제 열린 상태로 생성이 됐는데 크리오 9.0에서는 이와 같이 단순하게 체크박스 옵션 하나만으로
서피스를 닫아서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사람의 손과 같은 이와 같은 서피스 형상에서 이제 격자 생성 작업할 때 사용자에게 굉장히 많이 큰 이점을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혹은 이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와서 면 데이터로 된 이와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특정 부분만, 사용자가 필요한 부분만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손쉽게 생성하고 핸들링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식 기반 격자에 대한 이제 가변 간격 지원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격자벽의 가변성과 이제 유체 흐름을 차단하는 벽 오프셋의 이제 가변성을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체 엔지니어링 이제 장치의 몇 가지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열 교환기나 이제 열 혼합기와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 교환기에 이제 배플과 같이 직접 흐르는 구조를 생성하는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이제 분리하기 위해서 닫아야 하는 영역과 열어야 하는 영역을 사용자가 오프셋 값을 이용해서 쉽게 이제 출구와 입구를 이제 정의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의 세트를 이와 같이 지금 정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두 개의 서피스를 벽 오프셋 기능을 이용해서 일정 거리 값을 주게 되고, 그래서 대상의 벽 오프셋 기능을 이용해서 생성을 하나 하고요. 그래서 출구와 입구를 제가 지금 정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트로는 우측에 두 개 동일하게 또 원형 서피스를 입력을 했고, 여기에서 대상 벽부터의 이제 오프셋 값을 입력을 했는데, 제가 옵션을 이제 두 개로 둔 상태로 변경을 아직 안 해서 약간의 오류가 지금 발생한 거고요. 그래서 가변성에 대한 이제 벽 오프셋을 제가 다시 값을 변경을 했고, 그래서 모든 값을 정의한 이후에 이제 새로운 바디를 만들기 옵션을 선택해서 형상을 확인해 보면은 이와 같이 벽 오프셋 값을 이용해서 출구와 입구 부분에 대한 값을 사용자가 이와 같이 손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생성된 형상을 제가 아까 별도의 바디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바디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총 4개의 출입구에 관해서 제가 정의를 했지만 이와 같이 이제 유체 도메인을 분할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개의 입구와 출구를 사용자가 손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절삭 가공 부분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지금 실시간 채팅창으로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많이 남겨주시면은 전문가분들이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오니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절삭 가공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고속 가공 기능 개선 부분으로 오축 지오데직 피니시 툴 패스, 그래서 측지선 오축 마무리가 추가되었습니다. 좀 더 광범위한 서피스에 대해서 이제 고속 정삭 가공을 위해서 새로 추가된 기능이고요. 최적화된 가공 경로를 신속하게 산출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이제 마무리 공구 경로의 형상을 준비하기 위해 이제 많은 수동 단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축 마무리 공구 경로를 생성하는데 더 나은 서피스 마무리 품질과 더 많은 유연성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모든 HSM 가공 시퀀스 정의 UI에 이제 툴 모션 공구 동작이라는 탭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구 동작 탭을 사용하면은 NC 시퀀스를 편집할 때 이동점이라든지 혹은 CL 명령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이 개선된 기능을 통해서 추가 동작이라든지 명령을 더 유연하게 추가하고 크리와 NC 간의 일관성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기타 개선 사항으로는 고속 가공에서 충격 없는 공구 이송 속도 조정 기능과 그다음에 HSM 3축 황삭 및 중삭 가공에 대한 공구 직경 보정 기능 등의 가공을 위한 세세한 기능이 이제 개선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이제 매개 변수 정의가 필요하지만 이 기능으로 이제 3축 황삭이라든지 중삭 가공에 대한 이제 콘스턴트 로드 혹은 타입 스파이럴을 정의하게 되면은 시퀀스의 일관성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오축 지오데직 피니시 툴 패스, 그래서 측지선 오축 마무리의 데모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상이 되겠고요. 형상을 간단하게 한번 리뷰했고요. 이 형상에 지금 총 두 개의 이제 시퀀스가 정의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측지선 마무리 정의되어 있는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용자는 서피스를 선택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이제 패턴 유형이라든지 혹은 가이드 커브에 대한 패턴 유형이라든지 입력값들을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고, 추가로 이제 매개 변수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필요한 모든 정보들은 이 매개 변수 탭에서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마우스 오버에서 간략한 설명을 보시면서 값들을 입력할 수 있고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지금 매개 변수 이름의 우측에 이제 화살표가 떠 있는데, 이 부분은 또한 크리오 9.0 개선 사항으로 나중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자동 구멍 채우기라든지 혹은 뭐 표면에 배치되는 경납 곡선 사용이라든지, 또 이제 표면에 배치되는 두 곡선 사이의 형태 혹은 뭐 틸팅에 대한 다중 제어까지도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축 제어 방향에도 기울기 전략에 총 두 가지의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링크 부분도 뭐 리드인이라든지 리드아웃에 대한 뭐 옵션 값 등을 여러 가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언더컷이 있는 이제 복잡한 부품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스텝 오버로 부드러운 공구 경로를 만드는 이제 오축 마감 시퀀스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또한 이제 수동으로 작업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 단계들을 한 번에 제거하고 이제 사용자가 부드러운 공구 축 보관이라든지 표면 마감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았고요. 얘를 시뮬레이션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재료가 나타나게 되고, 시뮬레이션 재생 기능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첫 번째 시퀀스가 작업이 되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공구가 지금 이제 선이 좀 나타나는데 속도가 많이 느려서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시 기능 같은 경우 이제 고정된 가공 방향에 의해서 이제 제한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충돌 회피라든지 가공 면적이라든지 뭐 미세 패턴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계산해서 이제 구형 공구에도 이제 최적화된 공구 경로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총 두 가지의 시퀀스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시퀀스를 이제 하나의 이제 작업으로 이와 같이 생성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퀀스에 대한 부분이 지금과 같이 나타나게 되고요. 위에 이제 상단에 CL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값으로 위치 값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공구의 위치 값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언제든지 사용자는 저 CL 데이터에 접속해서 위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가 변경이라든지 혹은 공구의 위치 또한 각도 또한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퀀스가 작업되는 부분을 연결해서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업과 두 번째 작업이 어떻게 지금 우측 측지선 가공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능을 이용해서 굉장히 지금까지 번거로웠던 작업을 사용자가 손쉽게 간략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는 모든 HSM 이제 가공 시퀀스 정의 탭에 이제 공구 동작 탭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시퀀스에 대해서 제가 창을 좀 정의 편집 창으로 넘어왔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공구 동작이라는 창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제 여기에 필요에 따라서 직접 값을 입력을 한다든지 혹은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L 데이터를 확장해보고 여기에 삽입 부분을 이와 같이 이제 첫 번째 작업과 두 번째 작업 사이에 새로운 명령을 제가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L 명령을 확장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기능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헤드1 마스터라는 이와 같은 명령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좌측의 CL 데이터 부분에 하단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1.1 자동 플런지 작업이 끝난 이후에 그 사이에 헤드 1.마스터라는 새로운 작업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구 동작 탭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언제든지 이 NC 시퀀스를 편집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구의 모션을 조금 더 이제 유연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일반적인 NC 가공 작업의 개선 사항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공구 경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본 경로 색상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NC 시퀀스 대시보드의 매개변수 슬라이더에서 매개변수 정렬을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개변수 목록을 유연하게 사용자가 정리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사용자 정의 매개변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크리오 NC에서 기존 CL 명령만 사용하는 제한이 없어졌고, 이제 NC 가공 공구를 보다 유연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각의 제조 시퀀스에 정의된 각 가공 소재에 대해 처리 중인 스톡 모델을 이제 개별적으로 생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공 결과에 대한 검토 작업을 간소화되고 가공 결과에 대한 모델 변경 사항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반 가공에 대한 개선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반 가공 시퀀스에 대한 공구 동작 탭에서 이제 사용 가능한 분할 명령이 새로 추가되었고요. 그다음에 프로파일 영역, 프로파일 그리고 영역 또는 선반 가공 시퀀스에서 이제 원형이라든지 혹은 탄젠트 확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원형 방식이 사용이 됐는데 이제 탄젠트 이제 확장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공구의 진입이라든지 혹은 퇴출 경로를 조금 더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고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툴패스의 색상 설정 개선에 대해서 먼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구 경로를 명확하게 검토하려는 이제 NC 프로그래머들에게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전 크리오 파라메트릭 버전에서는 공구 경로 색상을 이제 화면상에서 구별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제 색상별로 이제 범위 값이 정해져 있고요. 이 기능을 통해서 이제 수동으로 색상을 수동으로 색상 설정을 변경하는 이제 해결 방법이 없어졌고, 이제 공구 경로에 대해서 더 나은 시각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송 색상 메뉴 관리자에서 사용자가 이제 길이 단위에 따라서 이 모델의 길이 단위에 따라서 이송 범위도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위 값이 모델의 기본 단위계를 따라가기 때문에 인치라든지 혹은 밀리미터 변환 시에도 이제 값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매개변수 값을 약간 수정을 해서 이 색상이 조금 나타나도록 한번 값을 줘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그 공구의 값을 지금 이송 속도에 대한 값들을 좀 정의를 했고요. 간략하게 몇 개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가서 이 시퀀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행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이제 경로가 한번 재생이 되게 되고요. 조금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우측의 그 값에 따라서 지금 색상이 조금씩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록색이라든지 보라색으로 이제 급속으로 표현된 부분, 혹은 밝은 파란색으로 된 이제 60에서 80의 범위 값들 같은 것을 사용자가 조금 더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는 기본 그 NC 파라미터들의 분류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개변수 탭에 들어가면은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본 매개변수 그 그룹에 따라서 정렬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전에는 이제 정렬 순서를 사용자가 지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크리오 9.0부터는 이제 이 시퀀스를 편집할 때 이제 기본 매개변수를 사용자가 정렬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화살표를 클릭해서 이제 목록을 오름 차순이라든지 혹은 내림 차순으로 사용자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라든지 뭐 이거는 상관없고요. 저 매개변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가 화살표를 이용해서 정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NC 시퀀스 설정에 사용자 정의 매개변수 추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프린트 부분에 약간의 그 옵션 값을 하나 변경을 해주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하단에 보면은 이제 파라미터에 대한 값을 예로 제가 이제 변경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 값을 yes로 변경하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이제 가공을 이와 같이 생성하게 될 경우에 매개변수 탭에 보시면은 기본으로 정의하는 부분과 하단에 사용자 정의 매개변수 편집 부분이 활성화되고요. 여기에서 사용자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뭐 지금 현재는 유저네임이라든지 뭐 이와 같은 뭐 스피드 값이 이제 정의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거 외에도 사용자가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매개변수는 이제 뭐 XML 파일로 이제 사용자 정의 매개변수를 추가하시게 되면은 원하는 값들을 이와 같이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다 이제 뭐 기존의 CL 명령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NC 가공 공구를 이제 조금 더 보다 유연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가공 소재와 절삭 가공 이제 과정이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스톡 모델을 이와 같이 사용자가 이제 생성을 하게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닥글에 스톡 모델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서 모델을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보기를 선택하면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퀀스에 대해서 이제 연관 처리 중인 스톡 모델을 관리하고 생성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예전처럼 이제 다른 STL 파일 만들고 관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 스톡을 사용해서 나머지 황삭 시퀀스에 대해서도 이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전 모델을 이제 생성하고 이전 모델을 선택하고 스톡 모델을 손쉽게 생성하고 나타나기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스톡 모델과 두 번째 스톡 모델에 대한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두 번째 스톡 모델을 생성할 때 첫 번째 스톡 모델을 이제 선택하지 않아서 동일하게 나타났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다시 제가 이제 정의 편집으로 수정을 했고요. 그 부분을 한번 업데이트 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고 다시 한번 나타나기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스톡 모델과 두 번째 스톡 모델의 차이를 사용자가 손쉽게 이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까지 또 이제 공작물당 하나의 그 진행 중인 스톡 모델만 이제 활성화가 되었는데 이제 크리오 9.0부터는 이제 다중으로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몰드코어에 대한 스톡 모델도 생성을 했고요. 그래서 NC 어셈블리에서 다른 공작물을 선택하고 이제 활성화하면은 각 작업에 대해서 하나씩 총 두 가지의 스톡 모델을 이와 같이 이제 표현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 업데이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명령이 이제 가공 시퀀스별로 저장하고 가공 결과를 읽어드릴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게 어셈블리 파일에 무거운 이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작업 후에 사용 가능한 스톡 모델을 계산할 때 생성된 이제 모든 바이너리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이 명령을 한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이와 같은 확인을 이제 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는 선반 가공의 그 탄젠트 또는 원형 확장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반 가공에서 이제 시퀀스에서 원형 또는 탄젠트 확장을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구 동작 대화 상자에서 사용자가 이제 확장이라든지 확장 시작 혹은 확장 끝값을 지정한 후에 이제 공구의 경로를 이제 원형으로 확장할지 혹은 탄젠트 방식으로 확장할지를 선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시작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우측의 옵션에서 원형과 탄젠트 확장 총 두 가지의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구가 이제 지나가는지에 대한 경로가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이와 같이 표현이 되고요. 동일하게 끝쪽도 사용자가 원형이라든지 탄젠트 값을 선택해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는 동일하게 선반 가공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 첫 번째 정의된 시퀀스에 있는 부분에서 이제 동일하게 공구 동작 탭에서 이제 분할 명령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은 저 옵션에 대해서 이제 분할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었고요. 사용자는 그래서 이 분할점을 세 점을 지금 오프셋 값을 비율이라든지 혹은 실수로 정의된 단일 또는 여러 점을 이제 분할해서 사용자가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로는 이제 0.5의 비율 값을 가지고 이와 같이 생성하게 되면은 하나였던 이제 작업이 두 개로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다시 한번 삽입 항목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제 탄젠트 외곽 진입이라든지 뭐 수직 외곽 진입 혹은 나가는 경로도 탄젠트 엑시트라든지 수직 엑시트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옵션들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이어서 고객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사례는 이제 만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우리는 수천 유로에 달하는 많은 돈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가공 공구와 소재 부품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10만 유로의 손실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크리오캠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로 공구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만 에너지 솔루션의 NC 프로그래밍 부서의 팀장님이 이와 같은 코멘트를 남겨주셨고요. 그래서 복잡하고 다양한 크기의 부품의 가공 생산하는 이제 회사로 기존까지는 2D 베이스의 가공 제조 회사였습니다. 근데 2015년부터 크리오 3D 설계로 전환과 함께 가공 공정에 대한 NC 가공 자동화를 추진하였고, 그래서 NC 가공 작업 자동화를 위해서 이제 제조 템플릿 구성하고 재사용의 확대, 가공 공정 시뮬레이션 강화, 유연한 가공 포스트 프로세싱을 적용을 하였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12일이 걸리던 가공 프로그래밍 시간을 12일에서 이제 5일로 단축하였고, 전체 가공 프로세스 기간을 3주에서 12일로 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에러 없는 가공 공정 수립과 충돌 파손에 의한 공구 교환 교체 작업 제거로 이제 회당 낭비되는 10만 유로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게 되어 이제 생산 경쟁력 강화에 큰 효과를 보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크리오의 가공 기능 업데이트를 통해 여러분은 고품질의 제품 생산을 위한 가공 제조 기능 활용을 확대할 수 있고, 설계 단계에서 가공을 위한 제조 설계를 사전에 검토하고 확인하여 고품질 제품을 더 쉽고 정확하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크리오 9.0을 역대 최고의 크리오 버전으로 만들어주는 수많은 새로운 기능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제 크리오를 이용해서 설계 혁신을 주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디모아의 김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